자, 그러면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사시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이제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월 1일에 청소년에게 이제 술을 판매했다. 그리고 2월 1일에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1월 1일에 청소년을 술을 판매했다는 것과 2월 1일에 청소년의 술을 판매했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죠. 시점이 다르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이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이제 절차적 위법을 이제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서 처분 이후에 사후 제시는 처분의 실체보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딱 반대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각이 조각서 보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것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이제 나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이제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거부를 했다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공개 거부 사유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죠.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습니다. 그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을 이제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이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지만은 처분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소송 중에 추가 또는 이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이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 같은 경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 처분을 이제 직권 취소하고라고 이제 나와 있죠. 개정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를 사유로 이제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B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사유를 제시하고 싶다를 하고 싶으면 A 사유로 인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제 B라는 사유로 새로운 이제 처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3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처분 사유가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처분의 근거 법령이 이제 변경이 됐다 하게 되면 사유의 변경이 아니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근거 법령만을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변경은 이제 소송물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 이 소송물이라는 것은 그 심판 대상을 얘기하는 건다. 심판 대상이 변경됐다라는 것은 처분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가 아니라 심판 대상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의 조X 보겠습니다. 그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소송 단계에서 행정처분 사유를 이제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 기본적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당초 처분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교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은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관할 행정청 을은 갑에게 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컨테이너 철거할 것을 이제 계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하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집행에 대한 이제 계고도 동시에 했다라는 거죠. 한 장의 문서로 하명과 대집행, 계고를 동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을은 이 컨테이너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이제 반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건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을은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기 앞서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을이 행한 원상복구 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계고서라는 한정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의 문서로 하명과 대집행 계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 을이 대집행 영장을 이제 통지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이제 당연 무효라도 대집행 영장 통지도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명과 그리고 대집행이라는 행정상 강제 집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선행 행정위가 당연 무효면 후행 행정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제기한 원상복구 및 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을은 처분 시에 제시한 갑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처분 사유에 갑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처분 사유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치소송의 판결의 종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724번입니다.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신청권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귿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기각 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취소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세공도 요 세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적법한 심판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재결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다 하게 되면 요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사시심 단계에서는 원고 적격을 구비했으나 상고심에서는 이제 원고 적격이 흠결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라도 원고 적격이 흠결이 됐다 하게 되면 각각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리을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개출 OX.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취소 소송을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변경이라는 건 소극적 변경만을 의미하고 적극적 변경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적극적 변경이라는 것은 처분의 종류를 바꾸는 건데 법원이 처분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것은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개의 상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보세요. 여러 개의 이제 처분이 있었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위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처분의 일부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의 신청과 하나의 거부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처분 중에서 일부를 하나 덜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9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제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하다 하게 되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취소하게 되면 법원이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취소하고 나서 행정청이 스스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이제 이미 답이 됐고요. 자, 이번 이제 건축물 대장의 용도 막 되는데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행정처분이 맞다라는 거. 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내 소유의 건축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점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 낙찰 적격 심사의 세부 기준이고 이런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불과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법률이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적법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정해진 요건까지 다 갖춰야지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영업 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거 건물이라 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730번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법규 위반이 어떤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성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형사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받는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범죄 성립 요건과 제재 처분의 성립 요건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목적과 성질도 달리하기 때문에 가끔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재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이 나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제재 처분했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했다. 그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 법원은 제재 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와 B와 C라는 처분했는데 A는 위법하고 B와 C가 적법하다 하게 되면 A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법령 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감경됐다라는 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죠. 맞죠? 그러면 변경된 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4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된 자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장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같은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이 행정법규 위반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을 하지 고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2번 보면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 효력정지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종전 확정 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 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이제 제외된 부분, 예를 들어서 A와 이제 B를 가 있었는데 B가 법원이 이 처분의 사유로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이제 저촉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 기판력은 기속력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둘 다 구분하지 않고 기판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판례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구분을 하는데 이제 구분해서 저거 좀 좋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출제자들 게으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이 그 출제자의 불성실함과 불친절함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짜증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출제자의 불성실함과 불친절함이라는 그 허들이 내 앞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놓여져 있는 걸 하게 되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허들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장애물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속력의 이제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얘가 이제 기속력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다시 주장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건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법원이 판단했던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B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B를 이유로 다시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만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는 법규 위반에 포함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이제 판결문이 있죠.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은 이제 주문과 그리고 이제 이유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속력 같은 경우는 기판력과 달리 주문과 이유 모두에다가 구속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했는데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이유란에다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이유로 다시 똑같은 처분했다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이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속력에 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이제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속력의 내용 중에서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 때문에 위법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청은 스스로 이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위법한 파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지금 이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복직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4번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에 반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너무 심한 공권력 행사다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제 내렸다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 처분을 했다 하게 되면 확정 판결에 저촉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 처분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속력이 위반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35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재처분의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가 신청한 내용을 반드시 신청한 대로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이제 개정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된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법원은 처분 당시에 존재했었던 사유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처분 이후에 존재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단하지 않았던 사안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 시에 관한 이제 판결 시설에 따르게 되면 판결 당시에 존재했었던 사유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심 변론 종결 시와 판결 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시간이지만 법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심 변론 종결 이 당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같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 받게 되게 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간접강제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이 취소 소송에서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이 무효 확인 판결 받으면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까지는 허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OX 볼게요.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 위법 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이제 확정됐다. 당해 거부 처분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실체법상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게 되면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이제 달라져요.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청구를 인용해야 되는 이런 이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하자 없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뿐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실체법상 위법 사유에 기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해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라면 틀린데 여기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기속행위를 제 전제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사실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아니 원칙적으로라는 것과 기속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맞습니까? 그랬죠. 출제자 이게 판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출제자는 이에 대해서 수험생들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출제를 하고, 수험생들이 항의하면 판례 나오는데 어떡할 건데?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허들입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를 맞췄을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허들이에요. 똑같은 장애물이고. 그리고 그 허들과 장애물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허들과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항의해도 바꿔주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또 그 허들과 장애물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출제자가 했었던 그 잘못,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잘못 만들어 놓은 허들과 장애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 허들 어디에 나왔어요? 기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출제자들의 잘못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속행위는 인용해야 되지만 재량행위는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생길 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민 등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했었죠. 계획 재량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량 행위에 해당되고, 이 재량 행위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것은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이익형량을 해서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이것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 이제 사라졌을 뿐이지, 거부 처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냥 바로 교원의 이제 신분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5번 갑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재신청했다. 허가가 거부되자 갑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건축 허가니까 기속행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죠. 재량행위죠. 됐죠? 그래서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신청을 인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관이었던 행정청에게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강제 결정은 결과적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건데 행정청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그가 속하는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7번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물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은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까지는 준용되지만 무효 확인 판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738번 문제 볼게요. 갑은 관할 A 행정청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여 재량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행정청이 거부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었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통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걸 이유로 이제 다시 처분한 거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가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예 안 하는 경우도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반하게 재처분을 하더라도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번 A 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법원의 판단에 반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행정청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강제로 받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간접강제에 있어서 이제 배상금과 이행강제금은 약간 차이가 있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 기한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한 것은 이제 받아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미 배상금이 이미 이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강제로 받아내는 걸 이제 추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741번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거죠. 또는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하게 되면 충분한 구체성이 이제 확보된 거죠. 그래서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했는데 전부 다 배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급 선발 취소 처분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긴 하지만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을 만한 성질도 아니고 다른 법령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여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4번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속력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법원이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절차와 형식에 하자를 지적했다 하게 되면 이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판력과 형성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볼게요. 전소의 판결이 이제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속물이 전소 소속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속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 금지효, 즉 기판력에 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744 취소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해서 다시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의 이유 중에 설치된 개개 위법 사유까지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 모두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주문에 적혀 있는 처분의 위법 적법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는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 것은 재처분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에 반하게 이행한 경우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죠. 4번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745번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정 판결은 직권으로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취소 판결이 이제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소 판결은 형성력 중에서 형성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는 순간 영업정지 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지 행정청이 처분청이 이걸 별도로 취소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에 이제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다 하게 되면 이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하다는 데 있어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송에서도 공사중지의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게 되면 모순금지효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번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통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판단된 처분 사유, 과제 통일성이 없는 사유는 판단하지 않았던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동일한 처분하면 안 되지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반하지 않은 처분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세무서장을 피고라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해서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하더라도 취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것은 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데 있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또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의 조합설 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제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 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성력 중에서 소급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쟁송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747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는 이제 무허가 영업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업을 했어요. 근데 쟁송 절차에서 이제 취소가 된다 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렇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영업행위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영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다. 자,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이제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랬죠? 그래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가 운전을 했을 때는 여전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전제돼야 된다. 형사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형사법원이 하지 못하는 것은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뿐
무효인 행정이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 행정이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유무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 판결이 확정됐다 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조세 부과 처분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세 포탈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근데 납세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무효 등 확인 소송 앞에서 이제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